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만에 이제 5년 만에 조국이를 불교 행사에서 잠깐 이게 한 5초나 만났을까요? 5년 만에 잠깐 만났죠. 윤 대통령이 이제 대인배답게 반갑습니다. 이랬더니 조국 표정 보니까 진짜 이제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그 표정 봤잖아요. 뭐 찍소리, 쥐새끼는 이게 찍소리라도 하는데 뭐 그 표정 보니까 하여튼 5년 만에 처음 만났고요. 그렇게 뭐 대통령하고 면담 한번 하자고 뭐 정중하게 요청하더니 어제 조국이는 뭐 말인 게 없죠.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제 조국 땅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요즘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 과연 이게 조국 땅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옛날에 열린 민주당처럼 이제 공중분에 대해서 흡수되느냐? 이런 이제 평론가들 사이에 엄청나게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결국 이제 조국 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봐요. 조국 땅은 이제 공중분해의 길로 간다 봐요.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아마 이제 민주당의 일부 흡수돼서 소멸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땅의 운명은.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한번 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요. 정당 조국 땅은 완전히 그냥 어떤 게 이념이나 가치, 비전으로 모인 당이 아니고 조국이라는 개인 인물 중심으로 모인 당인데 조국이가 구속돼 버리면 이게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당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죠. 이름 자체가 조국 당이잖아요. 조국 혁신당 뭐 연한다고 사람 이름 안 되니까 조국 혁신당이지 원래는 이게 조국 한 사람이 만든 1인 개인 정당이에요. 근데 조국이가 이번에 8월 전에 제가 대법원 기각되면 구속된다 했잖아요. 이런 게 개인 인물 중심의 정당, 이념이나 가치 비전이 없는 이런 정당은요. 그 인물이 구속되거나 대법원은 이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첫째 이유는 조국이나 그다음에 원내대표 황운하 또는 이제 비례 1번 박은정 이 자들이 전부 사법 처리 대상이다. 차규근까지 사법 처리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없으면 구심점 없어지고 1인 인물로 된 정당이니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저는 상당히 합리적 추측이라고 예측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조국 황운하 박은정이 사법 처리되면서 구심점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국 땅은 아무런 정책이 없어요.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아무런 정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당이라는 거는요. 인물도 있고 이제 정강 정책이나 이런 데 민생 정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정당이 존립할 수가 있잖아요. 조국 땅은 그냥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풀기 위해서 모인 복수 정당입니다. 복수를 위한. 따라서 이제 민생 정책이나 이런 이런 좋은 정강 정책이 없어요. 1호 법안이 뭡니까?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요? 1호 행사가 대검찰청 항의 방문이다. 국립묘지가 아니고 이게 될까요? 1호 제안이 윤 대통령을 면담하자 따져볼 게 있다. 따져볼 게 있다. 이게 될까요? 1호 제안이. 그 다음에 1호 외교가 독도를 가가지고 어제도 이게 미친 엑스라 했는데 독도 가가지고 이게 쇼하다가 일본한테 역공이나 당하고 이런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요? 1호 외교가 전부 1호 법안, 1호 행사, 1호 제안, 1호 외교가 전부 이게 개판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정책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하고 차별화도 안 되잖아요. 민주당도 막 미친 듯이 막 특검하자 이러니 조국당하고 차별화가 안 되니까 굳이 옛날에는 선명하다 이래가지고 조국당을 좀 지지해 줬잖아요. 선명하다. 근데 이제 민주당도 뭐 탄핵하자, 민주당도 특검하자라니 조국당 주장은 똑같잖아요. 섞여버린 거예요.
아무런 게 민주당과 정책에 차별화가 없다. 이런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선명성도 없고 이제 민주당이 말도 안 되게 좌쪽으로 가버렸으니 그 다음에 정책이 없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 게 호남의 지지율이 대폭락했습니다. 호남의 지지율이 대폭락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선거가 이제 다음 선거죠. 근데 지민 비조라는 게 없잖아요. 이번에 재미 본 게 지역구는 너가 민주당 찍어라. 우리 비례만 줘. 이래가 12석 땄잖아요. 근데 지방선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비례만 우리 달라는 게 없잖아요. 지방선거는. 그러면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이 비교가 될까요? 이번에는 지민 비조 때문에 호남에서 총선에서 민주당보다 조국당이 득표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민 비조 전략 때문에 민주당보다 호남에서 조국당이 지지를 더 많이 얻었어요. 근데 선거 끝나니까 이제 정상화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번에요 리얼미터가 이제 광주 전라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광주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47.4, 민주당이 47.4, 그 다음에 조국당은 20.7, 국민의힘은 7.5, 개신당이 5.9 이렇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2.8밖에 안 되네. 이낙연도 끝났어요. 새로운 미래는 2.8이야. 야, 이 말은요. 지금 이게 조국당이 광주에서 20, 민주당이 47.4. 그런데 총선 때는 안 그랬어요. 총선 때는요. 오히려 조국당이 47.7이었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36.3, 11%나 조국당이 광주에서 앞섰는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반도 안 되잖아요. 47대 20이니까 반도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지방선거에 조국당이 공천해봤자 될 때가 어디 있을까요? 될 때가 영남에는 국민의힘이 싹쓸이한다. 호남에는 민주당이 싹쓸이한다. 수도권도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 싸움이겠죠. 충청이나 조국당이 어디 후보나 낼 사람이나 있을까요?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내가 전과자를 다 공천할 수도 없고 송영길이도 뭐 출마했으니까 이번에 전부 교도소가 있을 텐데. 야, 이래서 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호남 지지율이 대폭 나가면서 지민 비조가 안 되니 조국당이 비빌 데가 없다 선거에 총선이나. 따라서 세 가지 이유 아주 저는 통계와 그다음에 법률 법치를 가지고 저 분석을 한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인물들이 대거 사법 처리되면서 구심점이 없다. 그다음에 정책 자체가 없으면서 민주당과 차별화가 전혀 안 된다. 세 번째는 호남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지민 비조가 안 되면 지방선거에 당선될 데가 없다.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냐. 실제 옛날에 열린민주당이 있었죠. 옛날에 열린민주당 이거는 이제 그 주로 누가 만들었냐. 정봉주, 이번에 그 날라갔던 정봉주, 손혜원, 지금 소나무당에 가 있죠. 손혜원, 그리고 이제 그 최강욱, 황희석, 뭐 이런 자들이 옛날에 열린민주당을 만들었죠. 2020년 3월 8일 날 만들었는데 2022년 1월 18일 딱 2년 약간 안 돼서 역사 속으로 공중분해됐다. 역사 속으로 2년이 안 돼서. 저도 이게 예측합니다. 조국당, 열린민주당처럼 2년이 안 돼서 지방선거 직전에 공중분해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때 열린민주당은 3명이 됐었죠. 아마 이제 그때 최강욱이 돼버렸잖아요. 최강욱. 그리고 이제 김진애. 그 다음에 강민정. 3석을 배출했는데 또 하나 날라가고 뭐 그때 김의겸이가 승계하고 4번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김의겸. 흑색 사기꾼이잖아요. 흑색 사기꾼. 김의겸. 근데 그 날라갔는데 이번에 뭐 조국이 12석 해봤자 교섭단체도 안 되고 어차피 이 뭐 비례 12명은 지역구 하나 없는데 이게 뭐 되겠습니까? 결국 열린민주당처럼 2년이 안 돼서 날라간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국이가 지금 이제 그 큰 소리는 온데 다니면서 그 원래 그 무서운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고 근데 구속 앞두고 무섭기는 무서울 거예요.
오은대 다니면서 요란하게 개짓교 소리처럼 짓고 있고 우리 10계명을처럼 이렇게 10개 계명을 내고 또 이게 조국이 행실 상강 행실도처럼 행실도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2년 못 가서 역사 속으로 공중분해 된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